말인즉슨 글자 두 글자로 이루어진 글자입니다. 호라고 하는 거 이렇게 내일숨, 날숨이라고 그러죠. 쑥 내쉬는 숨과 흡수한다는 흡이죠. 들이쉰다는 들숨. 이 두 글자가 합쳐진 게 호흡입니다. 하는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표현한 것이 호흡인데 이 호흡에 엄청난 비밀 내지는 엄청난 힘이 있다예요. 그래서 저는 인간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하라면 호흡은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이 아무리 거룩하고 뭐 대단하고 뭔가 막 다 깨달았다고 해도 그 사람의 자기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건지 그랬다는 건지 그냥 어느 언어대로만 이해하지 그거를 이렇게 깊게 이해하진 않아요. 근데 호흡은 제가 보면 신뢰를 합니다. 왜 그러는가? 호흡은 우리 앞번에 배운 자율신경 균형과 관련해서 자율신경이라는 게 뭐 교감과 부교감이라는 얘기를 했고 이 균형이 맞아지는 순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일어나는 모든 우리 생명현상, 몸에 대한 것, 마음에 대한 것 모두 다 자연 치유력이 제대로 작동해서 생명은 잘 건강하게 가게 되어 있다. 마음은 늘 평화롭게 되어 있다가 자율신경 균형입니다. 근데 이 자율신경의 균형이 말 그대로 자율적이다. 자율. 인간의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 혈압을 내 의지를 130으로 딱 하면 딱 되고 이러지 않잖아요. 지금 이렇게 땀 나는 것도 땀 그만 나 한다고 금방 이렇게 안 되고 주먹을 3번 쥐어 펴 이런 거는 뜻대로 되지만 그래서 자율신경입니다. 인간은 도저히 자율신경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다라는 뜻이긴 해요. 그러나 완벽히 없는 게 아니라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율신경의 균형을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의 수단은 호흡뿐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 서양 과학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율신경 균형을 위한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인위적 노력은 호흡밖에 없습니다. 자율신경 균형이 우리의 몸, 마음의 증상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깊이 있는 현상을 조절하는 기능이라면 호흡이 모든 것이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몸의 건강을 위해서 또는 좀 더 깊은 깨달음을 위해서 평화와 삶과 죽음을 관통하는 진리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수련 전통에서 최고의 도구를 호흡으로 두었어요. 동양도 그렇고요. 서양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흡은 이 6주 동안에 완벽 마스터된다 할 수는 없고요. 아, 이런 거로구나 하고 스스로 훈련할 수 있게 하는 아주 최소한의 이 문턱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호흡은 그래서 평생 해야 될 것입니다. 평생. 네, 그러나 정확한 방향, 방법, 그리고 이런 느낌이구나를 아는 것까지 아무튼 최대한 기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은 그렇게 중요하다. 이 앞 시간에 호흡과 관련하여서 다른 비유를 들어서도 얘기를 드린 적이 있죠. 이렇게 무거운 물건 드는 거. 그랬죠. 했었죠. 숨 헐떡이면서 무거운 물건 들 수 없다. 또 수학 문제 풀 때 막 이렇게 하다가 문제 풀 때 이게 이렇게 하고 호흡이 딱 멈춘다. 이런 얘기를 했죠. 호흡이 깊고, 네. 그리고 이제, 호흡은 이렇게 동양의 여러 수련 전통, 서양의 수련 전통, 종교나 이런 데서도 했고요. 심리학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심리학에서. 특히 게슈탈트 심리학이라는 이 대단히 놀라운 깊이가 있는데요. 이 게슈탈트 심리학을 만든 프리츠 펄스란 사람은 동양의 장자나 참선 이것까지들 다 이렇게 좀 통합해서 이 심리학을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분은 몸의 감각, 신체 심리학적 요소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선 엉덩이가 땅에 닿는 느낌을 만나세요. 이거부터 먼저 심리 상담을 하기 전에 했죠. 머리로 아무리 가슴으로 해봤자 여기까지 안 내려오면 안 된다 예요.
그리고 이분도 호흡에 대한 얘기를 이분이 이제 배운 사람이 자신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프로이드이긴 한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흡되지 않은 생명력이 불안이다. 불안이고 호흡된 불안은 생명력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식의 한국적 해석입니다. 영어로는 이 생명력을 exciting이라고 하고 이걸 anxiety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생명력이 넘치는데 호흡이 배꼽 위로 올라오면 이게 불안이에요. 불안이 너무 많다 이 말은 그냥 에너지가 많은 겁니다. 다만 생명력이 아니라 내 삶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불안이 되고요. 그게 배꼽 아래로만 내려오면 그게 생명력입니다. 내가 불안이 많다는 말은 빛과 그림자가 있어요. 불안이 유난히 내가 많다. 그 사람은 생명력의 그릇도 굉장히 크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위치만 일이 내려간다면.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호흡된 불안은 생명력입니다. 호흡돼버리면 돼요. 불안을. 이렇게 호흡에 대해서 심리학이나 또는 여러 지혜 전통, 수련 전통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에 3대 원리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게 워낙 미묘한 것이어서 문자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자에 얽매이면 이게 쓸데없는 논쟁이 되기도 쉬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고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완하는 게 좋다는 말을 하잖아요. 이완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완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완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열심히 이완하겠습니다. 이 말이 이완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열심히 노력한다는 말은 이미 긴장하고 있다는 걸 표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좋겠냐고 제가 이 얘기도 여러 번 했습니다. 이완되면 되고 아님 말고 이게 오히려 이완에 가깝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완되면 되고 말면 말고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또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완이 되면 되고 말면 말고를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내려놓도록 애쓰겠습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어떤 게 있어요.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지만 말을 하면 다 꼬투리를 잡을 수 있어요. 예전에 스님들이 무건 수련을 한다고 다 여러 명이 방에서 이렇게 있는데 밥은 먹어야 되니까 밥솥에 밥을 해놨는데 밥에서 밥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소리가 났는가 봐요. 간 사람이 무건 수련을 하는데 저걸 좀 꺼놓지 그랬어 이렇게 했대요. 간 사람이 무건 수련을 한다는 놈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거를 지적하는 놈 또 그게 또 무건 수련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또 무건 수련을 잘못한다고 지적하는 그 놈은 또 뭐야 이렇게. 다 무건 수련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은 어떤 거라고 그것이 아니라고 막 가서 하는 것도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언어에 매이지 않고 이것의 본질을 맛보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호흡의 3대 원리를 첫 번째 위치를 보시면 돼요. 위치는 우리가 늘 했듯이 배꼽 아래에 위치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늘 하는 얘기죠. 이렇게 몸이 있으면, 배꼽이 있으면, 우리가 보통 늘 말하는 단전이라는 위치, 뒤에 명문이라는 위치, 늘 우리가 배웠잖아요. 생명의 관문. 그리고 이 위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할 필요도 없이 배꼽 높이에서 꼬리뼈 전체, 배꼽에서 치골까지 전체를 그냥 단전, 명문이라 해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풍선 주둥이가 이쪽에 있고 이리로 명문에서 단전으로, 단전에서 명문으로
숨이 들어오고 숨이 이쪽으로 나간다라고 우리의 의념을 두자는 뜻입니다. 실제 호흡은 코로 들어오고 횡격막까지만 가고요. 다시 코로 나갑니다. 현상적으로는. 그러나 그것을 의념을 두는 순간 의념이 뜨기 때문에 이걸 아예 잊어버리고요. 이리로 들어오고 이리로 들어온다고 생각할 때에 깊은 호흡이 생명력의 원리에 맞는 호흡이 됩니다. 서양에서는 이걸 그래서 배꼽 아래로 호흡한다는 말은 매우 비과학적인 용어다. 배꼽 아래에 숨이 들어오지도 않은데 배꼽 아래로 어떻게 호흡을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횡격막 호흡이라는 표현을 해요. 이 코로 들어와서 횡격막까지만 들어오니까 횡격막을 최대한 넓혀서 하는 호흡이 좋은 호흡이다가 과학적인 말이지 단전으로 호흡하란 말은 이건 무식한 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는 말이고요. 그러나 눈에 안 보이기까지를 보면 단전의 의념을 두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횡격막 호흡의 효과도 그대로 내면서 더 깊은 효과를 냅니다. 의념이 올라가서 생기는 부작용도 없으니까. 그래서 같은 얘기입니다. 배꼽 아래로 이렇게 의념을 두자. 우리 몸에 배꼽 위로 내 몸은 없다고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숨을 이렇게 듣다가 이쪽으로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의념을 분명히 배꼽 아래 어디단가 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이따가 누워서 호흡을 해보면 윗배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윗배가. 제일 안 좋은 호흡은 가슴으로 이렇게 하는 호흡이 안 좋은 호흡이죠. 그건 우리가 알잖아요. 불안하고 그럴 때 가슴으로 호흡되고 그러면 금방 지치고 힘들다는 거 금방 아시죠. 그거보다는 복식호흡, 배로 하는 게 좋은데 배도 윗배가 나오면 여기보다는 낫지만 계속 그렇게 하면 나중에 상기되는 경우가 있어요. 상기증이. 이 상기증이 뭐 흔한 건 아니지만 생기면 굉장히 심각한 병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배꼽 아래일 때 가장 안전해요. 아래에다 한다고 생각을 분명히 나는 의념을 뒀는데도 들락했더니 여기가 나온다. 그럴 때 제가 이런 멘트를 할 거예요. 단전 말고 치골로 호흡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라고. 치골 아시죠? 여기 불두덩뼈, 음모가 나는 곳. 이곳이 들락날락 한다고. 그러면 여기 아랫배가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고요. 그럼에도 치골이라고 의념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로 나오면 제가 고도하면은 성기로 호흡한다 생각하십시오. 라고 말할 겁니다. 남성은 고환이 이렇게 들락다 했다. 여성은 지리. 이게 성기로 한다고 더 아래로 초점을 두었을 때 여기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배꼽 아래쪽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자. 물론 윗배가 한 3분의 1 정도, 그리고 아랫배가 3분의 2 정도 움직인다. 이 정도까지는 무방합니다. 근데 그 이상으로 윗배가 올라오면 아무튼 노파심에 이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아래로 내리도록 할 겁니다. 첫째 위치는 배꼽 아래에 의념을 둘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풍선 얘기도 했고 치골이 움직인다 생각하고 또는 성기가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해봐라 라고 할 정도로 해서 여기를 자꾸 내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리듬입니다. 리듬을 영어잖아요. 리듬이. 근데 동양에서는 이거하고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율려라고 해요. 좀 어려운 용어인데 율려라고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 어떤 큰 우주의 원리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리듬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 확장했다가 한 번 수축했다가 한 번 확장했다가 한 번 수축했다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리듬에 우리가 똑같이 튜닝 하자는 겁니다. 우주의 리듬에, 에너지의 흐름에. 한 번 수축, 한 번 확장. 뭐 이건 설명을 듣지 않아도 들숨 날숨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들숨과 날숨의 리듬이란 말은 똑같지 않다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훈련을 하는 동안에 처음에는 이렇게 좀 의식적인 노력이 좀 필요해요. 나중에 이게 익숙해지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 없이도 저절로 호흡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어느 단계까지는 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자연스러운 호흡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에 긴장하고 그래서 위로 뜬 호흡이 오래되니까 익숙해져서 이게 자연스러운지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진짜 자연스러운 걸로 내려갈 때는 처음에는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위적인 노력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숨이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의 리듬이 다른데요. 들어오는 숨을 생명력 있게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요. 나가는 숨을 딱 죽었다 생각하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생명력 있게 내가 숨을 쉰다고 생각하고 늘 이쪽이 지금 운염이 안 가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늘 여기고 되니까 당당하게 내가 이렇게 숨을 이렇게 들이쉰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쉴 때는 딱 죽었다고 생각해요.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절로 숨이 빠질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를 그저 아무 의도를 갖지 않고 그냥 저절로 빠지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숨을 쉰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숨이 나를 쉰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예. 당당하게 했다가 탁 죽었다고 생각하고 저절로 배를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저절로 빠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 리듬을 자꾸 연습하시다 보면 여기에 자리 잡기가 좋아지고요.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되면 굳이 여기는 생명력 있게 해야지 이런 것이 안 돼도 이 자연스러운 우주의 원리하고 한번 튜닝이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저절로 됩니다. 과정 중에 이게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런 멘트도 할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내쉬는 것이 훨씬 힘이 들어요. 내쉬는 것이. 이런 거는 누구든지 좀만 위치가 잘 안 되는 분도 가끔 있긴 하지만 몇 번 제가 자리를 잡아드리면 하는데 이거를 막 덜덜덜 떨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오히려 탁 죽었다고 생각해서 저절로 되는 것을 조급해하지 않고 안달하지 않고 막 어쩔 줄 몰라 하지 않고 그냥 탁 내어 맡기는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호흡을 이게 흡이에요. 들숨, 배가 불룩 나오는 거라면 이게 호, 배가 쑥 빠져나가는 거, 흡, 호 이렇게 된다면 흡의 시간이 호흡 시간보다 한 1.5배 정도 걸릴 수도 있다. 뭐 1배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냥 무방하다고 생각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흡 원리에 의하면 제일 처음에 조식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화롭게. 들숨과 날숨을 똑같이 하라. 1.5배로 하라고 안 하고요. 똑같이 하라고 되어 있는데 현대인들의 대다수가 이게 잘 안 돼요. 이렇게 탁 내쉬는 숨이 부교감 신경과 연동하고요. 이렇게 딱 내가 한다고 하는 이게 교감 신경하고 연동해요. 주로 부교감 신경이 떨어져 있고 교감이 올라가 있잖아요. 이건 맘먹으면 누구든지 하는데 이게 징그럽게 잘 안 돼요. 정말. 그래서 약간 충분히 시간을 두고 해도 좋다는 마음으로 훈련을 좀 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절로 숨이 턱 이렇게 다 떼고 나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를 연습하는 게 중요한 노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이렇게 하는데 뭔가 숨은 덜 빠졌는데 희한하게 여기서 더 이상 배가 안 들어가. 배를 일부러 넣는 게 아니니까. 그럼 할 수 없이 다시 또 들이쉬어. 근데 또 여기서 또 안 들어가. 그럼 이게 몇 번 남은 게 있으면 나중에 한 번 더 숨을 쉴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하십시오.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쑥 들어갈 때가 있어요. 쑥. 그때 기분이 아주 짜릿해요.
꼭 오르가즘 기분 같아. 코가 빵 뚫리고 눈이 시원해지고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그 느낌을 물론 막 내 기어이 그 느낌을 맛보리라 이렇게 생각하면 또 이게 긴장이 되지만 저절로 그러는 때가 있다. 그래서 제가 동기부여를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게 딱 죽었다 생각하고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진짜 내어 맡길 때 이렇게 쭉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할 거냐면, 자, 지금 딱 죽어버리실래요? 자, 숨이 진짜로 넘어가서 진짜 죽었다고 잠시만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이런 멘트를 할 거예요, 제가. 숨이 딱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희한하죠. 우리가 안 죽으려고 이런 걸 하는 건데, 진짜 호흡할 때마다, 이때마다 죽어보시면, 사람 100세까지 절대 안 죽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참선의 스승들한테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면, 그게 이렇게 궁금하냐? 궁금해요. 네 한 호흡에 있다. 들어오는 숨이 생명과 똑같고 내쉬는 숨이 죽음의 느낌과 똑같다라고. 한 호흡에 생과 사를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의 지금 모습이라고 해요. 이 죽음의 이 느낌, 죽음 같은 고요함, 죽음 같은 이완을 경험하고 나야 이 자율신경 균형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래서 혹시 제가 그 멘트를 할 때 이렇게 미리 말 안 하면 갑자기 막 웃음이 터져버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하면 막 웃고 이러는데 그런 뜻으로 합니다. 정말 한번 10초만이라도 딱 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목숨이 여기서 숨이 딱 넘어갔다고 생각하고 죽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가 현존입니다. 현존이라는 표현이 익숙한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텐데 지금 여기에라는 뜻인데요. 뭐 영어로는 here and now라고 그러죠. 이건 심리학에서도 게슈탈트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슈탈트 심리학에서도 명상에서도 중요한 용어인데요. 현재에 존재하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이게 좀 추상적인 용어인데요. 구체적으로 호흡으로 얘기하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걸 이렇게 직선으로 안 그리고 이렇게 그린 이유가 그건데요. 숨이 들어오고 0.01초 들어오는 이 순간순간에 내가 여기에 위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여기서. 그냥 처음하고 끝은 내가 알아차려 있지만 은염이 여기가 있지만 중간은 은염이 없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순간순간에 존재하고 나갈 때도 딱 죽었다 생각하고 순간에 이것도 머리로 여기를 보라고 하지 말고 이 숨이 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나를 떠나지 않아야 돼. 그냥 한번 확장하는 숨이 나고요. 한번 수축하는 숨이 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유일한 행위는 한번 확장하고 한번 수축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 그게 무슨 의미 있는 행위입니까? 아무 무의미한 행위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이 단순함이 심오합니다. 오로지 딴 생각 마시고 우주의 리듬 그대로 한번 확장했다가 나는 그냥 한번 수축했다가 거기에 우리 마인드는 거기에 끼어들 거예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냐고.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이것만 해보세요. 모든 게 다 느껴지실 거예요. 오로지 이 단순함에 지금 여기에 0.01초 들어오는 순간순간에 이 숨이 나다 생각하시고요. 나가는 숨이 나다 순간순간에 이걸 하라는 겁니다. 이게 3대 원리예요. 지금 이렇게 들었다고 바로 되는 건 아니실 텐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한 번, 두 번 정도는 호흡을 할 때 저랑 올리브님이 이렇게 직접 앉아서 호흡을 좀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에너지가 굉장히 지치지 않고 에너지를 충전하시게 될 겁니다. 자율신경 균형이 잘 맞게 되실 겁니다. 자율신경 균형을 이루는 데 쓰는 유일한 도구가 호흡이라는 말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만만치 않은 거라는 것도 아시게 될 거예요. 자세야.
좀 아프면 이렇게만 하면 됐지만 호흡은 생각 하나 딱 하면 호흡이 떠요. 잘 안 내려가요. 감정 하나 아까 힘들었던 거 딱 있으면 호흡이 절대 안 내려가요. 그래서 호흡 수련은 호흡 수련만으로 하면 절대 효과가 없고요. 오히려 마이너스로 부작용 나기가 쉬워서 라이트 원에서 배웠던 목어깨 이완하고 은염을 아래로 내리고 이게 충분히 몸이 이완되고 나서 해야 이게 깊숙하게 잘 됩니다. 호흡으로만 연습하려 하지 마시고 호흡 연습을 어떻게 합니까? 라이트 원에 배웠던 거를 충실하게 하시면서 하루에 3분만 또는 하루에 3호흡만 잊지 않고 하시면 오늘부터 숙제가 하루에 3호흡하기입니다. 호흡, 호흡, 호흡 날마다 빠지지 않고 3호흡 이상만 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그거 하려면 우선 몸을 좀 충분히 이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걸 좀 해볼까요? 한번 일어서 보실래요?